실무 이론평가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의 자료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합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판매비와 관리비 항상 잘 나오죠. 영업활동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지출입니다. 코드 번호로는 800번대가 될 것이죠. 네, 도서인쇄비 800번대, 수선비 800번대고요. 교육훈련비 800번대, 대손상각비 하고 감가상각비는 800번대죠. 대표적인 항목이 되겠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900번대입니다. 그리고 이자와 관련된 거 900번대죠. 그리고 기부금, 무슨 손실 이런 것들 900번대가 될 것이죠. 따라서 도서인쇄비 500만원, 수선비 50만원, 교육훈련비 50만원, 대손상각비 40만원 더해주시면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이론평가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초자산 나왔고요. 기초 부채가 나왔네요. 그러면 기초 자본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1월 1일 날 사장님의 몫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말 자산 나와 있고요. 기말 부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기말 자본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12월 31일 날 사장님의 몫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출자한 금액이 있네요. 사장님이 돈을 집어넣었다. 사장님의 몫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초 자본에 대해서는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를 빼주시면 되겠죠. 60만원이 될 것이고, 기말 자본은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주시면 기말 자본이 나오겠네요. 600만원, 1월 1일 날 사장님의 몫이 600만원이었고요. 그리고 출자를 한 게 있죠. 출자를 했으니까 사장님의 몫이 늘어났겠죠. 그리고 남겼겠죠. 사업을 통해서 남긴 게 있으니까 당기순이익이 있으니까 12월 31일 날 8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즉 1월 1일 날 사장님의 몫은 600만원이었고요. 출자한 금액이 50만원이었죠. 50만원만큼 늘어나니까 650만원이 될 것이고요. 거기다가 당기순이익 150만원 더해주시면 12월 30일 날 사장님의 몫은 800만원이 되겠죠. 네,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이론평가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단기매매증권 처분과 관련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11월 1일자 거래에 대해서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 9월 1일 날 단타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단기매매증권이 되겠죠. 취득 원가는 800원이네요. 800원 곱하기 1000주 해주시면 되겠네요. 80만원이 될 것입니다. 수수료 같은 경우는 바로 비용 처리하죠. 취득할 때 수수료는. 그리고 11월 1일자에 600원에 처분했다고 하고요. 관련 수수료 4,000원을 차감한 59만 6천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됐다고 합니다. 그럼 장부 기록을 이렇게 해주시면 단기매매증권 취득한 원가가 사라질 겁니다. 80만원이 사라질 것이고요. 보통예금 통장에 이 금액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보통예금 통장에 59만 6천원이 들어왔고요. 따라서 손해가 얼마가 났습니까? 네, 20만 4천원이 났죠. 네,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20만 4천원이 날 것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이론평가 4번 문제입니다.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것은 900번대 코드를 물어봤네요. 그렇죠? 1번 보기는 자본입니다. 일단 자본이에요. 네, 수익 비용이 아닙니다. 일단 자본 쪽에 해당이 되겠고, 정확하게는 자본 조정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정답은 2번인데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는 800번대인데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900번대입니다.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될 것이고, 3번 보기 경상개발비, 개발비는 자산인데요. 경상개발비는 비용이 맞긴 맞거든요. 근데 요건 800번대에 해당이 됩니다. 교육훈련비도 800번대 대표적인 과목이 되겠죠. 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될 것이고요. 계정강 및 적요 등록 메뉴 가서 충분히 풀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무이론평가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총계정 원장 자료를 토대로 외상매출금의 기말 잔액에 대한 대손 추정액을 계산한 얼마인가? 돈이 뗄 걸로 예상했던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 나와 있고요. 충전돼 있는 금액이죠. 1월 1일 날 충전돼 있는 금액이 16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충전된 금액이 충전된 잔액이 13만 원이라고 합니다. 16만 원 충전을 해놨고요. 실제로 돈이 떼인 게 5만 원입니다. 충전된 거 먼저 까주잖아요. 네, 5만 원 떼었고요. 그리고 2만 원만큼 충전을 추가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네, 13만 원이 될 것입니다. 되게 어렵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써져 있는데 결국에 12월 30일 날 충전된 추정액은 정답은 13만 원이 되겠죠. 13만 원 충전을 해야 되니까 2만 원만큼 더 충전했다는 얘기가 되겠고,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실무 이론 평가 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정기 예금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번 연도 12월 31일 날 결산 정리 분기로 오른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일단 9월 1일 날 정기 예금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돈을 집어넣었다. 300만 원. 이 정기 예금, 정기 적금 같은 거 돈 넣으시면 이자가 붙죠. 이자율은 10%라고 하고요. 만기는 1년이라고 합니다. 이자는 나중에 원금과 함께 수령하기로 하였다. 아직 돈을 받진 않았지만 이자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이자에 대해서 잡아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300만 원에서 곱하기 10% 해주시면 연 이자가 나올 것이고요. 근데 9월 달부터 정기 예금에 가입했으니까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그러니까 4개월치만 이자가 발생을 했죠. 12분의 4 계산해 주시면 10만 원만큼 올해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분명히. 네, 이자 수익 해가지고 10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아직 못 받았죠? 네, 미수 수익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이론평가 7번 문제입니다. 결산 수정 분기로 오른 것은 10월 1일 날 보험료를 지급하고 전액 비용 처리 다 했대요. 1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낸 거고 120만 원을 다 비용 처리했대요. 근데 10월 1일부터잖아요. 그쵸? 10월달, 11월달, 12월달만큼만 비용 처리 잡았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결산 수정 분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쵸? 120만 원에 대해서 이번 연도 비용이 아닌 부분을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12분의 3은 이번 연도 비용이고요. 12분의 9는 내년도 비용이 되겠죠. 이 부분만큼을 취소시켜 줘야 되겠네요. 보험료 비용의 취소는 오른쪽 대변입니다. 보험료 90만 원 이렇게 취소해 주시고요. 내년도 비용입니다. 먼저 지급했죠. 성급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실무이론평가 8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1번 보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죠. 그쵸? 원칙은 뭐예요? 사업 개시일 날 해야 되는데 사업일로부터 20일까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고,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라도 가능하겠죠. 1번은 틀린 표현이 되겠고요. 2번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장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도 있고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가 있었죠.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네, 맞는 표현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될 것이고요. 3번 보기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게는 신청할 수 없다. 아니죠. 다른 세무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죠. 4번 보기 면세사업자는 세금이 면제되는 사업자잖아요. 세금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4번은 틀렸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이론평가 9번 문제입니다. 공급 시기로 오른 것은 원래 원칙이 뭐죠?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데,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 등을 외워줬죠. 1번 외운 기억이 없죠? 원래 원칙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데 1번은 틀렸고요. 2번 굳이 외운 기억이 없죠? 원래 인도되는데 원칙상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정답은 3번이 될 것이고요. 4번 보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되겠습니다. 실무이론평가 10번 문제입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즉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가 안 되는 사유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걸 불공제 사유라고 했었고 공제가 가능한 거 묻고 있습니다. 8인승 이하이고요. 1000cc가 넘어가면 불공이었죠. 근데 이거는 9인승 승합차입니다. 매입세액 요거 공제되죠? 네, 공제됩니다. 8인승 이하이고 1000cc가 넘어갈 때 공제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공제가 안 되죠. 그게 불공이었죠. 두 번째 점,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형 승용차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 소형 승용차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방금 전에 말한 8인승 이하이고 1000cc가 넘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네, 요거는 불공제 사유가 되겠죠. 거래처를 위해서 쓴 거 당연히 불공제 사유가 되겠고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당연히 불공제 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00만 원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